안녕하세요. 뻔뻔한박독방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회원가입 부탁드리겠습니다. 요즘 역시 금리 문제가 초미의 관심사죠. 근데 자꾸 이 미국 미컷과 비교해서 한국 기준금리도 이 정도 수준으로 내려야 하지 않나 라는 의견들이 많은데, 그러나 미국은 아주 강한 성장의 모멘텀을 지금 유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유지라는 키워드가 가장 중요한 건데, 세계 모든 시장 경제가 침체 국면으로 가는 와중에도 이렇게 성장세, 미국은 강력하게 백업을 해주고 있죠. 이런 사례도 좀 드물 정도로 미국 경제는 호황입니다. 그러니 기준금리 0.5%씩 팍팍 내려도 별다른 시장의 역반응은 미미한 그런 상황으로 가고 있고요. 그러나 한국은 내수 부진을 위해서 기준금리를 미국에 준해서 내리게 되면 오히려 굉장한 역풍이 불 가능성 많다는 얘기입니다. 한국 거시경제 취약한 상황에 직면해 있는데, 단지 금리가 만산하는 이유로 미국 따라가다가 가랑이 찢어질 가능성이 많아요. 이런 단기적 조치가 부메랑 가능성, 그대로 부채 문제로 직결이 돼서 가뜩이나 내수 쪽 위기가 빚 문제로 인한 이 소비 우선순위가 밀리고 있는 와중인데, 더 이상 시장에서 물건을 살 만한 여력이 큰 폭으로 지금 줄어들고 있는 체감도가 이만저만 아니죠. 이젠 집값 동일하게 적용이 됩니다. 기본 이 수억에서 시작되는 집을 사기도 허리가 부러질 정도인데, 마트 가격만 봐도 가슴이 철렁철렁 하는 판에 수억에 달하는, 아니 수십억에 달하는 집을 사요? 그동안 집값은 2달 정도만 미친 듯이 최고가를 갱신하기 위해서 달렸습니다. 지금도 호가는 집값이 거품이 그냥 고스란히 꺼질 지경인데도 부동산 사무소에 철봉 매달리기를 하면서 가까스로 버티고 있습니다. 결국엔 이거 철봉 매달리기, 1분 매달려 있기도 만유인력의 법칙이 내 몸무게로 아래를 향해서 거침없이 땡기고 있는데, 이거 그냥 다 떨어지는 수순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거죠. 끝까지 이 악물고 어금니 뽑혀져 나올 때까지 부들부들 떨면서 버티기로 일관하다가는 결국 본인 힘만 빠질 뿐인데, 여전히 이 현장 부동산에서는 가격표를 극적으로 바꾸려 하지 않으려고 끝까지 눈치 보기 작전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찌됐든지 간에 철봉에 오래 매달려 있다 해서 이게 다시 위로 솟구쳐 올라갈 황소와 같은 힘이 나올 타임도 아니고, 어차피 모든 집값 수위는 엄청난 조정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물론 2달간의 실수요가 밀어올린 집값 변동성은 한국 부동산은 끝까지 죽지 않는다라는 신화를 써 내려갈 듯 보였었지만, 중요한 건 보였었지만이죠. 이젠 정말 시대가 완전히 바뀌었다. 그것도 너무 달라졌어요. 전통적인 자산이 어떻게 박살나는지를 우리는 아시아에서 중국, 이 차이나가 얼마나 부동산 중심의 자산 가치를 농축한 나라였습니까? 그 말로가 바로 극단적 부동산 붕괴 현상 고스란히 겪으면서 전반적인 산업 영역들이 침체 국면으로 빠지기 시작하고 허우적거렸잖아요. 결국엔 미국에게 관세 50% 이상이라는 강펀치를 두들겨 맞고 휘청거리고 있습니다. 이것도 시작에 불과하죠. 계속적으로 나올 겁니다. 링 위에서 이렇게까지 흔들린 중국을 볼 수 있었던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중국은 지금 엄청난 리스크를 떠안고 있죠. 그리고 유럽의 대표적인 경제대국 독일 역시도 유럽 같지 않은 부동산 중심의 자산 구조 역시도 박살이 났었습니다. 독일 부동산은 지난해부터 폭락의 궤적을 이어왔고, 그렇게 자산 시장이 급격하게 무너지면서 찾아온 제조업 강국의 이미지 역시도 폭스바겐을 중심으로 자동차 업계는 중국이 이렇게 흔들려 버리니까 당연히 중국 상대로 수출을 이어온 독일은 의존도가 그동안 너무 높았지. 쉽게 파이를 먹을 수 있는 인구 대비 수요가 어마무시한 시장이었으니까 무조건 중국을 향해서 러브콜을 보냈던 자동차 산업이 거의 쪼개지기 일부 직전에 와 있어요. 독일 역시도 극심한
경제 부진의 한가운데로 들어가고 있는 와중에 있습니다. 이렇게 아시아와 유럽을 대표하는 두 나라의 공통점은 부동산이 너무 과도하게 한쪽으로 담아놓은 계란들이 깨지는 바람에 이건 뭐 깨진 달걀 후라이 해먹을 수도 없는 일이고 그냥 버려야지. 그렇게 부동산 시장이 흔들리면서 산업 전반의 취약성은 극도의 리스크를 드러내고 있는 중입니다. 근데 중요한 건 다음 타자가 바로 한국이에요. 한국이 왜 그 다음 타자가 되겠습니까? 초반에 말씀드린 금리 인하 부분에서 미국을 따라갈 수 없는 처지가 될 만큼 중국과 독일이 겪고 있는 거시경제의 약화 현상이 급속도로 진행이 되는 와중에 있다. 두 나라가 의존했던 전통적인 부동산 시장이 급격하게 거품이 붕괴가 될 가능성 한국도 높기 때문입니다. 한국 역시도 중국 의존도가 상당히 높은 와중에 있기 때문에 3분기 수출이 마이너스 0.4%를 찍은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죠. 이렇게 두 나라의 전형적인 궤적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건 당연히 뭐 현대산업 구조의 흐름과 자금의 움직임이 똑같기 때문입니다. 거울 보듯이 똑같아. 그래서 이런 위기를 벗어나기 위해서 한국은행이 0.5% 이상의 피벗을 단행해야 하지 않느냐라는 의견도 쏟아지지만 이렇게 가기에는 지금의 경제 상황이 엄청난 리스크 직면하고 있죠. 그 고리에는 바로 집값 문제, 부채 문제 딱 직결이 돼 있고 거의 같이 가는 궤적 안에 있는 건데 어차피 지금 금리 상황은 인하 쪽으로 기울어진 듯 보이지만 다시 연말지나면서 기준금리는 미국을 중심으로 유턴할 가능성 높습니다. 왜냐? 미국 대선 끝나면 누가 당선이 되든지 간에 유동성이 본물처럼 터지게 될 것은 뭐 불을 보듯 뻔하기 때문인데 달러가 헬리콥터에서 비처럼 쏟아지는데 인플레가 벌떡 뭐 좀비처럼 일어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냥 그동안 미 연준이 미우나 고우나 정말 공을 들인 인플레가 공든탑이 무너지랴라는 격언을 뒤집어 엎는 공든탑은 얼마든지 무너질 수 있다라는 말로 바뀔 만큼 극강의 물가 고공행진이 11월 이후부터 시작이 될 전망입니다. 그러니 지금 하느니 베이비 스텝으로 가면서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거고 어차피 다시 금리를 올려야 할 상황이 충분히 발생할 수 있다는 전제하에 금리를 운영하는 건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이것도 여기저기 뭐 고려해서 금리를 내린 건데 11월 이번 주가 지나면서 한번 상황을 지켜보시라. 난리도 이런 난리 없을 겁니다. 이렇게 달러가 사방에서 터져 나오게 되면 당연히 국채금리 오를 수밖에 없죠. 그만큼 자금이 필요한 미국으로선 국채를 무한대로 발행을 시작하게 될 거고 금리는 기준금리도 인플레 때문에 다시 유턴할 가능성 커지고요. 국채금리까지도 뭐 들썩거리니까 한국으로선 그냥 싸다구를 양쪽으로 맞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한국도 물가 상승에 대한 압박을 당연히 받을 거고 중앙은행의 가장 예민한 촉이 바로 물가 내리 누르기 위한 조치인데 금리가 다시 물가 때문에 유턴할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와중에 미국 증시는 폭락 양상을 보일 정도로 국채 시장과는 반대로 움직일 가능성 높아서 한국 코스피 역시도 휘청거릴 가능성 높죠. 금융시장은 엄청난 조정기가 올 가능성 어느 때보다도 높아졌습니다. 결국 불안한 환율은 원화 가치가 떡락을 하니까 외국 자본이 매주 뭐 1조씩 빠져나가는 셀코리아가 반복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만큼 금융시장으로서의 매력도 기본적으로 통화 가치에서 경쟁력이 손실을 입으니까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환율 추이만 봐도 얼마나 휘청거리는 궤적을 보이고 있나. 1,300원 초반에 머물던 환율이 이젠 거의 뭐 1,400원대로 가고 있을 정도로 이것도 뭐 단기적 지표 아닙니까? 그 정도로 원화 가치는 계속해서 흔들릴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이게 될 가능성 높다는 얘기죠. 오늘 코스피 장세를 보더라도 2600선 넘지 못했습니다. 회복 장세라 하지만 1% 이상 오른 것도 이게 외국인이 집 나간 고양이 돌아오듯이 슬쩍 진입하는 조짐이 여전히 안 보여요. 300억 정도 초장에 던지고 있고 기관이 사들이고 있는데 오늘 개인도 빠지고 있네. 장세가 이런 식으로 계속 시간이 지날수록 오히려 빠질 수도 있는 가능성 크죠. 이렇게 지금 코스피 시장의 이 변동성도 일관되게 유지되고 있는 금융시장에 변하지 않는 한국적 법칙 셀코리아입니다. 셀코리아. 한국을 그냥 팔아 넘긴다는
공격적인 외국인 매도세가 말해주는 이 금융시장의 리스크는 고스란히 부동산까지 접목이 딱 돼서 접붙이기가 가능한 게, 부동산 시장이 지금 국내 장세 관행처럼 이렇게 버티고 있으면 다시 집값이 살아날 거라는 신념, 정말 시대가 바뀐지를 모르고 무작정 그 시대에 머무르려고 하는, 이거 뭐 무슨 백투더 퓨처도 아니고 완전히 자본시장은 22세기로 가고 있는데 그곳에 사는 사람 멘탈은 19세기라면 깨끗하게 싹싹 청소가 되는 거 당연하죠. 그래서 한국 부동산이 위기라는 얘기입니다. 이게 스스로 해체해서 재편이 돼야 하는데 그렇게 끝까지 버티다가 무너져가지고 그냥 쓸려가는 형국이 되는 건데, 이게 고스란히 붕괴라는 말로 표현이 될 수밖에 없다는 얘기죠. 지금 당장 이번 주 미국 대선 끝나면 금융시장에 퍼펙트 스톰이 덮칠 수도 있다는 공포가 쫙 깔려있는 그런 마당에 여전히 뭐 부동산 시장의 반등을 꿈꾼다는 건 이치에도 안 맞고 공시에도 안 맞고 상황에도 안 맞고, 죄다 동서남북으로 돌멩이 들어간 운동화인데 이거 신고 100m 전력을 한번 달려보세요. 발바닥 다 나가지. 결국 금융시장의 대변화가 매의 눈을 치켜뜨고 지켜보고 있는 상황인데, 이런 상황에서 방금 속보가 들어왔죠. 금융시장 이대로 가다가는 정말 아작이 날 가능성이 높으니까 야당 대표 이재명 대표가 금투세 폐지에 동의하기로 하는 의견을 내놨는데, 지금까지 뭐 금투세, 금융투자소득세라고 하죠. 소득이 3억 이하면 22% 세율, 3억 이상이면 27% 세율을 때리게 되죠. 이거 엄청난 부담일 수 있거든요. 이게 투자자의 발목을 잡을 수 있는 최대 아킬레스건이었는데 폐지에 동의를 하기로 잠정적 결론을 내린 것으로 보이죠. 이렇게 되면 금융시장 상황이 약간은 분위기가 달라질 수도 있는 가능성 높아질 수가 있겠습니다. 좀 전에 코스피 상황을 봤듯이 개인도 등을 돌리는 개미 장세, 뭐 쪼그라드는 이 코스피가 어떻게 기업 자금 조달을 위한 금융 허브 역할, 이 상태로 계속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 이런 속보가 나온 것으로 보이고, 금투세는 대략 5년 전 문재인 정부 때 만들어진 건데 내년 2025년 1월에 시행을 앞두고 불과 2달도 안 남은 시점에서 전격 폐지가 될 것 같습니다. 근데 뭐 진작에 좀 시행을 했다면 국장이 이 정도까지 약화되지 않았을 거라는 아쉬움도 남죠. 과연 얼마나 떠나간 외국인과 개미들이 돌아올지는 추이를 지켜봐야 하겠고요. 이렇게 금융시장이 위기인데 부동산 시장이 여전히 꼿꼿할 수 없는 것도, 아파트 시장은 확실히 꺾일 수밖에 없는 게 지금 시중은행이 주담대 금리만 쭈라고 쪼이고 있습니다. 아니 뭐 패도 정말 한 놈만 패라는 말을 이렇게까지 실천한 적이 있었던가? 죽으라 이 주담대만 두드리는 건데 벌써 4% 올랐고요. 마통은 5%가 넘어가는 추세 보이고 있습니다. 결국 국내 자본의 흐름도 빗장에 걸려 있고 대외 자본의 흐름도 금리와 환율로 인해서 자물쇠 상황으로 갈 가능성 크고, 철봉에 매달린 가까스로 그것도 매달린 호가세는 힘이 빠지면 그냥 그 봉을 놓아야 할 시기, 낙엽이 지금처럼 우수수 떨어지는 것처럼 급작스럽게 찾아올 시간 분명해 보입니다. 오늘의 부동산 캐릭터처 11월 6일과 7일이 분수령이죠. 최대 고비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이후로 엄청난 변화의 바람이 불어올 것으로 예측이 됩니다. 퍼펙트 스톰이라고 불려도 될 정도로 국채금리, 주식 등 자산시장 조정이 되고 강달러로 이 각국의 통화 가치도 휘청이게 되는 이 대변화 속에 한국 부동산이 매달고 있는 부동산 회사의 호가, 태풍 앞에 촛불로 보일 뿐 거품 붕괴의 수순으로 시작이 될 것으로 보이네요. 금투세가 폐지될 정도로 지금 금융시장은 살얼음판 위기 연속으로 가고 있는 것이 보입니다. 오늘도 응원합니다. 항상 여러분의 길이 꽃길만 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자, 오빠 브라보 똑바로 마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